예쁜 여자, 근데 무슨 여자? XX한 여자의 번호. 반갑습니다. 여자 번호를 1GB 채워본 남자 유실남입니다. 우리가 소위 헌팅, 번따 등으로 불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거죠? 여자 번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특히 로드 어프로치라고 우린 이 모든 것들을 몽뚱그려서 부릅니다. 길에서 진행하는 접근이라고 해서 로드 어프로치인데요. 이걸 더 큰 범주에서 살펴보면은요. 콜드 어프로치, 즉 차갑게 완전 생판 모르는 남인 상태, 스트레인저인 상태에서 접근한다라고 해서 콜드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호라는 건요, 사실 어디에서든 물어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장소에 딱히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요, 버스, 지하철, 심지어 비행기에서도 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못 받아낸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번호를 잘 따는 남자는 어떤 여성을 번호를 따는 건지, 또 번호가 잘 따는 여성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번호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팁을 제공해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싫어하는 남자 유실남 채널. 번호 어디서 따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술집이든 게스트하우스든 여행지든. 특히 포인트는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없을 때 본인이 느낄 때 편한 자리. 왜 그럴까요? 이 술집, 게스트하우스,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여유를 느낄 때, 여유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여흥을 즐길 때의 장소와 시간대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길거리에선 잘 안 물어보는 걸까요? 길거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위하는 장소입니다.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어딘가를 가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지닌 상태에서 걸어가는 공간이 바로 길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마음에 들기 때문에 번호 좀 주세요 하고 다가가게 되면은요, 무언가의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을 가로막게 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즉 인터럽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방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번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 말고요, 그냥 친구 만나기 위해서 약속 기다리고 있는, 혼자 서 있는 그런 여성들에게 우리가 번호를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레벨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그냥 길 가는 사람도 딱 붙잡아서 번호를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이 됐지만, 그게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길거리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뭐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여행지, 또는 무언가의 목적성, 맥락이 완벽하게 형성된 공간,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헌팅 포차라든지 가서 번호를 딴다고 하네요. 클럽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클럽 왜 갈까요? 클럽에서 번호 왜 딸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클럽이라는 장소에 남자, 여자 둘 다 모인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길거리면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물어본 거의 확률이 크겠지만, 클럽이면은 그냥 마음에 든 것보다는 그날 어떻게 뭘 한번 해볼라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그 니즈,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장소라고 우린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니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인 클럽이란 공간이 굳이 모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밤에 그 핫한 날에 클럽이란 장소에 굳이 가서 뭐 불편한 옷 입고 힐도 신고 구두도 신고 하면서 그 자리에 모두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클럽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우리가 시도하는 접근법과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성의 번호를 얻을 수 있고, 그날 런한다, 즉 바운스까지 해서 그 여성과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여성들도 심지어 그걸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남자들이 얼마나 캐치할 수 있는지가 또 남자들이 해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여자의 번호를 물어보게 될까요? 일단은요, 너무 예쁘면 부담스럽고 범접하기 어렵다라고들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제일 예쁜 애 옆에 있는 애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제일 예쁜 애 옆에 있는 애, 지금은 그냥 제일 예쁜 애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편인데요. 아마 많은 남자들이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왜? 너무 예쁘면 범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쁜 여자인데 무슨 여자? XX한 여자의 번호. 바로 이 XX라고 하는 거는 출력이 좋은 여자의 번호를 보통 물어봅니다.
출력이 좋다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반응이 좋다라는 건데요. 너무 얼음공주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정하고 얼굴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번호를 더 물어보기 어려워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쌓이고 나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남성이 스스로의 이 하이 에너지를 잘 전달시켜서 여성의 출력을 빵빵 터트린 상태로 만들어 두고 번호를 물어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하시고 저의 이야기를 계속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그 하이 에너지한 걸 전달해서 여성으로부터 번호를 얻어낼 수 있는 건지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어보는 타이밍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혼자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잠깐 일어나거나 어디 갈 때에서 보통 많은 남자들이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단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기 여자 2명인데 나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2명 중에 마음에 드는 한 명의 번호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레벨로까지 여러분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번호 딸 때 뭐 왜 따는 건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어떤 여자를 노리는 것까지도 알겠는데 그 번호 딴 여자를 만날 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갖고 만나세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진정성이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한눈에 반해서 진정성이 한 10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일부러 깎아내려서 진정성 한 10%만 유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은 만나보고 아는 거잖아요. 만나보고 오래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이것저것 퍼줄 생각 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썰을 준비해 왔습니다. 수강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찌저찌에게 잘 알아나가게 된 여성이라서 이제부터 그냥 첫 데이트를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이 여성이 여성 커뮤니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느낌? 어떤 의견은 너무 편향적인 그런 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이 여자랑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세게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도 실제로 그렇게 보고를 했고 제가 잘 방생했다라고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언제나 진정성을 10% 정도로 두고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도요, 당연히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남자가 괜찮아 보였으니까 번호를 주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서로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시고요. 일단은 서로 진정성은 한 10% 미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남자가 그냥 나랑 한번 하려고 만나는 건가?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거꾸로 한번 하려고 만난 거였는데도 마음에 들어서 진정성이 100%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번따의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번호를 따서 만나게 되는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과정이 제일 좋은 거는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술 더 떠서요. 내가 주도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도적인 연애가 주는 장점은 남성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큰데요. 다음 시간에 이 주도적인 연애를 하는 좋은 점이 남성에게 어떻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성이 남성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는 정말 소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불변의 진실이죠. 여성분들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 무언가에게 도전하고 얻어내는 건 남성의 역할이지 여성의 역할이 아니니까요. 성전략상으로 그렇습니다. 뭐 동물의 왕국만 봐도요. 남성들이 수컷들이 암컷을 찾아 나서지 암컷이 수컷을 찾아내는 경우는 생태계 전체를 봐도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주도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게 번따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바로 그 까였을 때의 고통이죠. 그 고통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입니다. 이런 거를 엔자이어티라고 하는데 무슨 엔자이어티? 어프로치 엔자이어티, 접근에 대한 공포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까였을 때 고통, 내가 진심을 전했는데 잘 안 풀렸어 라고 하는 거에서 너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AA가 강하기 때문에 이 낙심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건데 AA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길거리에서 못 물어봤던 사람들도 물어볼 수 있고요. 물어봤을 때 이 까였을 때 고통도 훨씬 더 적어진다라는 거죠. 없다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왜? 저도 아직까지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뭐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단점이나 장점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번호 땄다고 바로 사귀는 거 아니잖아요. 번호 따고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우린 라포를 쌓는다, 유대감을 쌓는다 그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때 소셜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서로 공통되게 알게 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니 공통 소재를 찾기도 어려워하는 남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공통되는 소셜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대화 과정을 만약에 남성이 스무스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그 알아가는 과정의 재미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 거고요. 소셜이 워낙 다른 두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 소셜이 다름, 그 차이에서 오는 서로에 대한 신선함으로 훨씬 더 끈덕진 사랑을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멘트죠. 무슨 멘트 써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우린 이걸 오프너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오프너와 함께 상황을 맞춰둔 거를 루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번따야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프너도 달달 외워가고 루틴도 달달 외워가서 적용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바로 이때 멘트 뭐 쓰면 좋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사실 정말 다양한 멘트들이 존재하고요. 그 멘트들을 시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과 바이브겠죠. 근데 이거 다 제쳐두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호의를 그냥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뭐 번호 물어봐도 되냐? 번호 물어볼 거다. 번호 물어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의 주장을 강하게 인시스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장하는 과정에서도요, 성공하는 멘트와 실패하는 멘트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자,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